HLB가 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병용 요법과 관련해서 오늘 미국 FDA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난 5월에 한 차례 불발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성공하는 것이냐? 김수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재심사 신청서 확실히 오늘 내긴 내는 건가요? 네, HLB가 자기네들은 이제 신청서 제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신청서를 낼 때 이제 우리가 책을 낼 때 제본을 하듯이 조금 보기 좋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후속 작업 즉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내용은 다 만들어졌고요. 완성이 돼 있다. 네, 이 후속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후속 작업이 끝나자마자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리보세라닙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간암 외에 다른 암 치료제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제 가치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제출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승인 여부가 더 중요하니까 상황을 조금 지켜봐달라 그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조금 반응이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반으로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들이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이나 HLB 자체의 역량을 따져봤을 때 FDA 통과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는 쪽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일 많이 들리는 이유가 미중 갈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런 말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요? 네, 이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은 지금 리보세라닙 임상을 보면은 이 약 한 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병용 요법이라고 해서 다른 약물과 같이 쓰는 걸로 임상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다른 약물이 무엇이냐면 캄렐리주맙이라고 중국 제약사인 항서제약에서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미중 갈등 악화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FDA 역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첫 불발의 이유에 대해서 HLB 측에서도 리보세라닙 이슈는 없지만 캄렐리주맙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실사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과거에 캄렐리주맙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같이 개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최근에 사실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됐고 말이죠. 미국의 최근의 스탠스를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HLB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HLB 관계자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워낙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FDA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차별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가늠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기준에 맞춰서 입장을 최대한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언제 승인 여부가 결론이 나는 겁니까? 이제 FDA가 해당 서류를 받아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보고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이 클래스 1이 있고 클래스 2가 있는데요.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 2개월 내인 11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바로 승인 결과가 나오고요. 클래스 2라면 6개월 후인 2025년 3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